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먼 미래에 내게 치매가 찾아온다면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자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점점 더 많은 가족이 마주하게 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 바로 한국의 치매 신탁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거대한지 아주 충격적인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불과 25년 뒤인 2050년 우리나라에서 치매 때문에 주인을 잃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질 자산의 총액은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네, 무려 488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0%가 넘는, 이건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치매머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니까요. 이제 이건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면요. 바로 치매 환자 수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막대한 자산을 어떻게, 과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자, 그럼 새로운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기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허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의 80% 이상이 가족이에요. 물론 대부분은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시죠.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자산이 엉뚱하게 쓰이거나 심지어는 경제적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럼 은행 같은 민간 금융 상품은 어떨까요? 뭐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게 있긴 한데 들어보셨나요? 이름부터가 좀 어렵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5대 은행 다 합쳐도 총 가입액이 3.5조 원밖에 안 돼요. 사실상 거의 외면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존 제도는 이런 빈틈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우리 각 가정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뭔데? 자,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투트랙,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우선 국가가 직접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서비스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라는 이름의 공공신탁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라가,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나서서 자산을 안전하고 또 저렴하게 관리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해요. 처음에는 경제적 학대 위험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75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 사람당 최대 10억 원까지 현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자산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목표는 역시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서 경제적 피해를 막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공공신탁이 일종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라면요. 사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민간 신탁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딱 맞는 상품을 골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제도는 확 뜯어고치는 거죠. 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대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신탁 시스템을 어떻게 대대적으로 개선하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크게 5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확 넓히고, 둘째, 필요할 때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기 쉽게 만들고, 셋째, 의료나 법률 같은 다른 전문 서비스와 연결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인 애매한 부분들을 없애고 가입 혜택을 늘리는 방안까지.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개선점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대폭 늘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어려웠던 주택담보대출이 껴있는 부동산도 이제 신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주택 소유자분들한테 막혀있던 큰 벽 하나가 허물어지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동성 확보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신탁에 맡긴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필요할 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게 돕는다는 겁니다.
당장 병원비나 간병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거죠. 세 번째 개선점은 신탁의 역할을 그야말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이제 신탁회사가 단순히 돈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 세금 문제, 법률 자문까지 마치 개인 비서처럼 딱딱 연결해주는 토탈 라이프 케어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똑똑해지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후견 제도랑 신탁의 역할이 좀 겹치거나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법적인 불확실성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요. 또 하나는 세금 혜택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나도 신탁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복잡한 제도 개선이 우리의 미래 준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그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국민들이 후견이나 신탁 제도를 더 잘 알게 해서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미리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자.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제도 개선은 우리 손에 안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연장통을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신탁이라는 든든한 방어막도 생기고 또 내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훨씬 유연해진 민간신탁이라는 선택지도 갖게 되는 거죠.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와 도구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